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로 양국 모두 큰 발전을 이루며 좋은 파트너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 때 과거 우리의 6.25 전쟁을 떠올리며 슬퍼했고 수많은 선조들이 이국 땅 베트남을 위해 피 흘리며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깊은 귀감이 되어 제1차 및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시키고 나아가 한국권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남베트남의 패배로 공산화되어 버린 베트남이었지만 한국과 비슷한 발걸음을 걷던 베트남은 2006년 국가 요객 및 화물 운송 자유화에 합의를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고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를 도와주며 빠른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외신들이 베트남에서 제2의 대한민국 신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또한 베트남에 투자할 기회를 놓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에 대해 베트남 투자 지원으로 어마어마한 투자 열풍을 불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과거의 붉은 핏줄을 전혀 버리지 못했고 자신들보다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한국을 보면서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이용하여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이라 생각하였죠. 분명 한국이 베트남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했지만 이들은 열광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였습니다. 실제로 전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의 미래 파트너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우리를 크게 실망케 하였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한국을 이용하고자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전략이 바로 베트남 30년 미래 협력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던 체제 언론 통제를 이용하여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베트남 내에서 자신들을 받고 일어난 나라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기점으로 이들의 본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지난 과거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비록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중지하였고 다른 나라로의 이전까지 준비하며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른 한국 기업들도 이 틈을 타 베트남을 손절하는가 하면 외국 기업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한국 기업들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도 베트남은 별다른 기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마지막 엑기스를 짜내기 위해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업들의 매각 이전 행정 절차들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의 투자와 기업들이 사라지자 남아있던 베트남의 미천과 진실들이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하며 베트남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경제는 메말라가며 이로 인한 베트남 국민들의 분노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베트남 총리실에서 한국 외교부에게 한국과 미래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의 국고 상황이 관광산업 손실로 인해 크게 줄어들면서 한국에게 정책 금융과 재정관리 컨설팅을 도와달라는 재무장관의 서한을 보내온 것인데요.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며 한국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 베트남의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베트남의 행동에 화는 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나라의 답변은 베트남 총리를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하여 베트남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 외교부에 급한 연락을 취했고 한국 기업 총수들과 투자 간담회를 갖고 싶다고 전했으나 이에 대한 한국 외교장관의 입장은 최근 급변하는 세계 정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개편하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시장 변화가 국제 정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한국은 국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손절의 의미를 전한 것인데 의인 사실상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대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빠진 것이니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답변에 베트남 찐 총리가 자신의 측근들을 비난하며 이례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미 MBC 정보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지방정부 50여 개가 모인데 베트남 전략회의 자리에서 찐 총리가 정례 브리핑 중 베트남 외교장관이 일어나 한국 외교부에 대한 답변을 전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지만 그들의 여전히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렴한 인건비에 잠시 사업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